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원래는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바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올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음, 일단은 뭐 코스닥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장에 엄청 뭐 내리꽂았죠. 사실 뭐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었고요. 뭐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는 원래는 파란색으로, 그죠? 파란색으로 요런 그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요런 그림, 그 다음 다시 파란색으로 뭐 요런 그림, 그 다음 다시 빨간색으로 뭐 요런 그림, 이렇게 막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안 이쁘긴 한데, 그죠? 이렇게 하다가 위로, 아유, 더 안 이쁘네. 예. 예, 일단 제가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잘 안 이쁜데, 어쨌든 추세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일단 930, 939, 그러니까 940선 뚫고 내려오고, 그 다음 저항이라고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914까지 거의 터치하려고 했었던, 그죠? 저항을 이렇게나 많이, 밑에 있는 저항을 이렇게나 많이 깨고 내려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일 추세선도 밑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을, 알고 한데, 에라, 잠시만요. 13월 걸, 예, 그죠? 예, 여기 거로 보여지는데요.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빠졌냐, 왜 이렇게 빠졌냐, 뭐 사실 뭐 고점이니까 빠졌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렇게 빠졌을 때 기존 같으면은 개인들이 물량으로 또 화력으로, 그죠? 엄청나게 또 다시 샀을 텐데, 그럴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다. 그죠? 외국 기관도, 개인도 사실 지금 설 전이고 1월 말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도 자금을 뭐 심각하게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망. 제가 지금 한 4일 정도 됐는데 계속 관망하자. 현금화하자라고 방송을 찍은 지가 벌써 한 4일 정도 됐는데,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죠. 물론 강심장이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사는 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죠. 그러면 언제 사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사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확실하다 이런 것보단 이건 뭐 너무,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예상하는 것도 사실 제가 뭐 요즘 장은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미 떨어질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현금화하자고 말씀드렸고 관망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뭐 저번에 20% 말씀드렸고 또 조금씩 해가지고 한 30% 마련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일부 저는 약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매수도 진행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떨어질 때. 왜냐면 과매도 구간인 경우에는 일부는 사야지. 예, 근데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 현금 비중이 한 25%, 30%까지 뺐다가 다시 25%까지 다시 했다가 뭐 이렇게 약간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 현금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계좌는 마이너스죠.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게 플러스로 금방 전환이 되겠죠. 예, 그렇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장은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어려운 장이 아니냐? 일단 악재와 호재가 없어요. 예, 그냥 미래의 가치는 당연히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하겠죠? 예,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하락에 나온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뭐 사실 어떤 사람들은 GM이라고, 예, GM이라고 게임스탑이라는 그
공매도라고 하는 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공매도라는 것부터 좀 알으셔야 되는데, 공매도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 공매도 자체가 가짜 거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예, 근데 뭐 그게 정말 가짜는 아니고 빌려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식을 사시잖아요. 여러분 사시죠? 사시는데 사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왜 나쁘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을 하락에 이제 돈을 건다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상승에 돈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버스처럼 하락에 돈을 걸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이런 이상한 상품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빅숏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쇼트라는 롱이라는 건 상승, 숏이라는 건 이제 하락이라는 거에 갈 때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기준으로 이제 흔히 그걸 쇼쟁이라고 하는데, 예, 흔한 말로. 근데 이 사실 개인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매도 관련해서도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숏을 하거나 또는 공매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기관, 다시 말하면 헤지펀드라고 하는 펀드 회사들이나 이런 큰 기관,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관은 뭐 국가 기관 이렇게 해서 기관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증권, 투자, 뭐 신용, 뭐 이런 거, 뭐 물론 국가의 관리를 받는 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기관이라고 해요.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다 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그런 펀드 운영사들이 특정 회사, 미국에 있는 이제 게임 회사를 3달러로 내려가게 폭락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를 계속 공격하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우리 회사를, 그 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까지 할 거면 난 못하겠다, 장사. 음, 우리나라 대표적인 셀트리온이 있죠. 예, 근데 거기도 사실 뭐 투자 가치가 뭐 떨어졌으니까 숏을 쳤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매도를, 숏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락에 베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공매도 세력, 다시 말하면 이제 숏 치는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엄청 손실을 봤죠. 그래서 그 주가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엄청 사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는데 미친 듯이 사요. 예, 그래서 3달러인 게 30달러는 그냥 넘고요. 60달러도 넘고, 60달러쯤 됐을 때 이슈가 나죠. 여러분들은 그때는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60달러쯤 됐을 때 뭐 어떤 사람도 동참했다, 어떤 사람 동참했다라고 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그 글이 올라오는 뭐 레딧이라는 뭐 이런 사이트, 뭐 저도 뭐 레딧 뭐 들어보기만 하고, 로빈후드는 뭐 많이 여러분도 보셨겠죠. 로빈후드 미국의 이제 뭐 증권 게시판이에요. 증권 게시판, 증권 매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고, 커뮤니티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로빈후드라는 뭐 그런 쪽에서 레딧 뭐 그런 어쨌든 수많은 사이트에서 SNS를 통하고 샀다 뭐 해가지고 엄청 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갑자기 뭐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네 배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은 하락할 거야라는 게 숏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숏을 걸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락을 하면 돈을 버는데, 이 숏에 베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숏에 돈을 건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봐요. 예. 특히 심지어 우리는 100,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이 뭐 상장 폐지 당하면도 영원은 아니거든요. 상장 폐지 당하도 영원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정리 매매를 하더라도 그 주식의 90%까지는 할인을 하기 때문에 10%는 건지거든요. 근데 이게 공매도나 숏은요, 사실 손실이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예, 장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버스나 이런 것도 한번 잘못 하게 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주식은 하셔도 되는데, 선물 옵션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정말요. 예, 선물 옵션은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선물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시장에서 종착점은 선물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말 초고수들만 하고 있고 선물 옵션에서 사실 버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도박판이기도 하고 어쨌든 딴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게임스톱이라는 회사를 혼내주자. 그러니까 아니 거꾸로 게임스톱을 혼내주는 공매도 세력을 무찌르자라고 해서 개인들이 엄청 사서 공매도 세력의 손실액이 뭐 엄청나다고 하죠. 몇백억 달러라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 그 헤지 펀드가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뭐 해서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막 해요. 그래서 뭐 사실 거기 있는 금액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켰던 리먼 브로더스의 파산한 하는 금액과 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2008년에 있던 리먼 브로더스 파산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외인들이 판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관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기관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씨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아,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괘씸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생각은 전 이럴 것 같아요. 야, 지금은 뭔가 잘못 발을 디뎠다가 큰일 날 수 있겠어. 야, 헤지펀드가 문을 닫을 수도 있대. 아, 정말 문 닫은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대. 야, 진짜 심각해야 돼. 야, 그러면, 야, 우리도 뭔가 위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약간 몸을 사리는 거 일부. 또 하나는, 개미들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여태까지 시장을 버텨줬는데. 야, 그럼 우리 자금 좀 빼자. 야, 몸도 살릴 겸, 야, 개미들도 우리 기관이 좀 어렵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 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약간 몸을 사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기관들, 펀드 회사들이 엄청 좀 몸을 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이 다 빠졌어요.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다 빠졌어요. 다 2에서 3% 평균적으로 빠졌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진 편이고 그나마 조금 버틴 게 중국이고 예. 근데 최고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 바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거를 반증하는 데가 어디냐? 그거를 반증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이 그렇게 가장 많이 빠진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외국계 자금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최근에 외국계 자금이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어요. 예, 특히 베트남. 근데 베트남이 한 주에만 12%가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뭐 하한가 같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하한가가 30%는 아닙니다. 뭐 하한가 같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죠?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엄청 시장이 빠졌죠. 그죠? 어쨌든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기관은 일단 돈 잃는 거 싫어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을 사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거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낫다고 봐요. 주식시장은 일단 이 정도 위기는 견디고 가는 거지. 뭐 무조건 조금 빠진다고 해서 우수수 빠지고 그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스토리를 좀 다시 잘 맞춰보면 이미 사실 하락장은 예상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하락장 요 정도 여기 좀 화면에 보시면 요 정도 빠지고 오케이 하다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더 많이 빠졌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과매도 구간이다. 과매도가 된 거죠. 일어난 거죠. 과매도가 일어났는데 그 과매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외인이었어요. 그 외인은 바로 외인의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돈을 빼고 보자라고 해서 돈을 뺐던 건데 옛날 같았으면 이 빠진 거를 누가 올렸냐? 불개미들이 올렸었는데 불개미도 설 전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관망세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이 지수를 끌어내린 거죠. 기관과 외인이 지수를 끌어내린 거예요. 예. 사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전강후약 제가 보였었죠? 예, 저 보여드리면 아침에 몰랐어요. 음. 15분 본 걸까요? 예. 아침에는 올랐다가 그대로 속절 없이 사실은 오전 11시 정도까지만 해도 잘 탔다가 갑자기 매도 물량을
그죠? 엄청 쏟아붓고 마지막에 조금 찔끔 샀죠. 마지막에 이제 아이 너무 내렸나? 아이 이거는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조금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어 아씨 좀 너무 내렸나? 야 그래도 1000포인트 기준으로 거의 100 그러니까 여기 보면 918까지 내려갔잖아요. 1000포인트 기준으로 100포인트가 내렸어요. 한 주에. 그죠? 사실 한 주도 아니다. 보면 이틀이다, 이틀. 그죠? 15분봉, 15분봉 아니고. 자, 30분봉 볼까요? 자, 3일이라고 칩시다, 3일. 3일 안에. 3일은 안 내렸으니까. 와,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100포인트, 그러니까 한 80포인트 가까이가 내렸어요. 지나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한 거니까 마지막에 끌어산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하냐. 끌어산 걸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따가 다른 앱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앱을 좀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왜 앱을 많이 쓰냐면 키움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고 차트 그리기가 편해서 제가 많이 써요. 예,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나무증권에 꼭 가입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앱만 깔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예, 앱에 보면 투자 매매 동향 이런 걸 좀 조금 더 기간별로 자세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빅스는 뭐 그러니까 빅스래 인베스팅닷컴은 빅스 지수나 또는 이제 글로벌 관련된 증시를 보려고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뭐 환율도 잘 나오고 실시간으로 잘 나오고 있고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빅스를 저기 인베스팅닷컴에서 빅스를 보고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가 갖는 또 기본적인 포탈의 의미가 있죠. 사실 뭐 네이버를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꼭 이런 앱들을 다 안 까셔도 네이버에도 다 나와요. 근데 모바일 모드는 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수급 동향이 이렇게 나오죠. 예. 아 그리고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잘 돼 있다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GM이라고 아까 게임스탑 있죠? 게임스탑이 그 한 3일 전부터인가 엄청나게 이제 공매도들이 뭐 엄청난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 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증권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각 사이트나 이제 증권 거래 사이트들이 있어요. 증권 거래소가 사이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뭐 로빈후드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그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도 증권 거래할 수 있어요. API 연동해 가지고 똑같이 그것처럼 인베스팅닷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어 로빈후드라는 게 이제 약간 게임스탑을 살 수 있게끔 매도 버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수 버튼을 없앤 거예요. 못 사게. 매도 버튼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그럴 거면 매도 버튼도 없애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나게 이제 투기 과열이 되면은 아예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잖아요. 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차라리 맞죠. 그게 차라리 맞아요. 매수 버튼만 없애면 어떡해. 매도 버튼도 없애야지. 그죠? 그리고 누구도 또는 어떤 사람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관망하게 놔뒀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냉정해지게 사람 냉정해지지 못하는 과열이 벌어지니까 냉정해지게 시간을 좀 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투기 과열이 걸리면 하루 매매 정지되고 그 다음에 뭐 투기 과열 두 장 먹어서 뭐 하면은 뭐 걸리고 있어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이렇게 정지가 먹습니다. 예, 여러분 정지가 먹어요. 예, 그게 여러분들 뭐 하락도 마찬가지고 상승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도 그나마 그건 잘 된 거예요. 예. 증권 거래에는 뭐 사이드카 걸리네, 뭐 VI 걸리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다 되게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걸려줘야 그죠?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예, 그것처럼 매수 버튼만 못 쓰면 어떡합니까? 예,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금융 서비스나 금융 제재는 잘 돼 있다. 그런데 왜 공매도는 왜 자기네 마음대로 할까요? 그죠?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좀 손을 많이 봐야죠. 예, 공매도는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봐야죠. 예, 불법이 판치고 있는 데가 아직 공매도거든요. 미국도 보세요. 예, 미국도 공매도가 판치고, 미국은 공매도를 허용해야 된, 해, 허용, 공, 아, 말이 꼬였네요. 허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법이 판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딴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대체 어디가, 일별로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어디가 어떻게. 그게 나무 앱에서, 나무 앱을 실행시키면 초기 화면이 이겁니다. 예, 초기 화면 이거예요. 그죠?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죠. 그죠?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만 깔아도 돼요. 전체 메뉴를, 밑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 메뉴에 투자 정보 클릭하면, 맨 밑에네요. 매매 동향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키움에 있는 거에 비슷하게, 그죠? 네이버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매매 동향이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 상단의 탭에 보면 투자별 동향에 테이블형 말고 차트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오늘의 코스피예요. 자, 코스닥으로 바꿔볼게요. 코스닥으로 바꿨어요. 자, 조회하면 이게 금요일, 오늘이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날 코스닥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키움에서도 투자 동향을 제공을 해요. 자, 키움을 잠깐 보면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키움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메뉴 같고, 주식의 투자 정보, 투자별 정보, 죄송합니다. 투자별 정보를 가면 똑같이 여기 보면 당일추이, 상단에 당일추이 눌러보면 똑같은 모양의, 비슷한 모양의, 그죠? 코스피 코스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기를 본 이유는 여기는 일자별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게 조회 기간을 조회해요. 여기 기간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조회 기간을 1일부터니까 한 2주간 한번 볼게요. 2주간 조회를 눌러볼게요. 자, 2주간 보면 여기 보세요. 와, 여기 보세요. 그죠? 근데 심지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보세요. 많이 안 팔았죠. 그죠? 많이 안 팔았는데 이게 지수거든요. 요게 지수입니다. 요게 지수예요.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갔죠. 여기서부터 보세요. 꼭지를 찍고 내려갈 때는 다 누가 주도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도했죠. 특히 기관, 외국인. 그죠? 개인은 그거를 맡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도 슬슬 이제 개인을 놀려먹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뭐냐면, 지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슬슬 놀려먹으려고 물량을 내다 던졌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물량이 없어요. 이제는. 자, 조회기를 한 달을 바꿔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기관은 뭐 산 적이 없어요. 한 번 샀네. 개인이 팔을 때, 그죠? 상승하면서 이게 요 회색이 여러분들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외국인은 여기 상승할 때 한 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이 여기서 팔아서 단기 차익 실현을 했죠. 예, 잘했어요. 예, 그 다음에 고점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할 때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는 사줬죠. 잘했어요. 예, 외국인하고 기관이 내다 팔 때 샀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너무 빨리 샀다. 그죠? 잘했어.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 여기서 진짜 너무 힘들다. 야, 지수 이렇게 안 가서 어떡하니? 너무 힘들다. 난 도저히 못하겠네. 라고 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20분이나 들었는데 이제 핵심이야. 미안합니다. 자, 20분이나 들어갔는데 이제 핵심이에요.
자, 지수가 이제 내려간 건 원인은 외국인이 어떤 특정한 이유에서 팔았어요. 근데 어, 그죠? 다시 기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니 나무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이 엄청 팔았어요. 기관도 팔고. 예.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을 주도했다. 그죠? 주도했다. 거기에 개인은 이제 너무 빨리 사긴 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샀다는 게 사실 이 지점에 샀어야죠. 정 안 샀어도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돼 자꾸 금요일 날 샀어야죠. 예. 아니면 언제 살지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됐다. 그죠? 어쨌든 외국계 기관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기관은 옛날부터 몸을 사리기 시작하고 언제 살래 너네는? 그죠? 코스닥 700 되면 살래? 예, 700 쉽게 될까요? 예, 그때 되면 사겠죠. 대량 매수하겠죠. 근데 너네 너무 안 산다. 그죠?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 기관계는 펀드가 환매가 일어나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만일까요? 너무 몸살인다. 그죠? 지금이 지수 고점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러다고 너네 실적 안 챙겨가고 어떻게 할래? 그죠? 실적 챙겨가야죠. 요거는 사실 뭐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뭐 부양책 나온다고 하고 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기존의 매도보다 과매도했죠. 여기는 원래 매도하는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웨이는 원래 포지션을 좀 매도 포지션을 바꿨는데 그래도 물량을 좀 줄였다 볼 수 있죠. 그 물량을 줄였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까지 팔다가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거 첫 번째 하고 정말 이제 팔 물량이 없는 거야 이제는 자기도. 팔 물량이 0이 아니 뭐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파시는 거 분들 계시는데 다 파시고 다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어느 정도 물량이 뺏기면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량을 뺏긴다는 얘기를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뭐 정말 내가 보수적이야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도저히 절대 1도 못 봐. 그런다 하더라도 20% 정도는 무조건 주식을 들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안 그러면요 나중에 살라고 할 때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때 못 삽니다, 여러분들. 못 사요. 그러면 더 이미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이제쯤 살만한데 라고 하면 이미 비싸져 있어. 그럼 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실 금요일 날 정도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정도는 일부 사셨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예. 근데 너무 빨리 샀다 이거지. 그죠? 너무 빨리 샀잖아. 너무 빨리 샀잖아. 이렇게 코스 피네요. 코스닥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코스닥. 그죠? 너무 빨리 샀잖아. 그죠?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높을 때 뭐하러 이렇게까지 사냐 이거지. 하락 온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4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큰 하락이 올 건 저도 몰랐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하냐, 언제 사야 되냐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거의 30분 다 돼서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 안 드리고 첫 방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도 안 되시고. 자, 전체적인 시황은 어쨌든 외국인이 주도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파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신호도 다 드렸고, 근데 이제 과매도 구간이 왔어. 과매도라는 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과매도라는 건 항상 다시 상승으로 땡기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21선이 꺾이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시장이라는 게 일단 아직까지 매력적이긴 해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엄청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는, 주가가 너무 싸졌는데? 지수가 좀 너무 내렸는데? 라는 심리를 자극해요. 누구한테? 기관, 외국인 또는 아직 주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그죠?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소문이 나는 걸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하면 그 부동산 시장은 어렵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자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 월요일 날 저는 뭐 살짝 올라온다고 하지만 아직 눈치 볼 장세가기 때문에 일단 월, 화, 수까지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나 빨간색 약간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수 있어요. 자, 왜? 아직까지 관망이지. 누가, 그죠? 아직까지 관망이죠, 관망. 그죠? 누가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합니까? 지켜보고 해야죠, 지켜보고. 그죠? 지켜보고. 자, 그러면 언제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한테, 개인 투자자한테는 참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신용장고가 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공매도랑은 또 달라요. 예, 주식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거죠, 정말. 돈을 빌리는데 신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미수 신용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수 신용은 저는 쓰는 건 반대예요. 하지만 다른 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좋아요. 왜냐면 기간이 기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용 미수는 뭐 기껏 해봐야 3거래일이에요. 뭐 오버나잇 더 시켜줘봐야 일주일이에요. 예, 이자 엄청 때려가면서 아니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맥스 3거래일이라고 봅시다. 맥스 3거래일.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파란불 나오는데 하나, 둘, 셋, 3일이 벌써 지났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일부의 신용 매물이 나왔을 거예요. 일부. 아주 조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또 다시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전날 신용 쓴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신용을 항상 쓰니까 사람들이. 근데 어떤 불안감? 야, 이거 신용하면 신용의 반대 매매가 되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가 그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 아니에요.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날 시장가에 하한가로 매도를 걸어요. 무조건 강제로. 그러니까 엄청난 장애 출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요일 장은 살짝 보합했다가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왜? 왜? 이제 여기 있는 그죠? 금요일 날 매수했던 사람이 그 다음 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패닉 셀이라고도 해요. 그죠? 물론 패닉 셀이 놀래서 막 던지는 것도 있는데 아, 그냥 신용을 갚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월화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32분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월화는 관망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시고 화요일 날 오후에 누가 사냐? 기관이 산다. 또는 외인이 산다. 그러면 그때 사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왜냐? 기관 외인은 그때 적극적으로 지수를 올리진 않을 겁니다. 뭘 할 거냐? 개인이 신용 물량을 던지는 걸 받아낼 거예요. 어디서? 900포인트, 900포인트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예, V자 반등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V자 반등은 설 지난 다음에 가능하시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끝나면 바로 설이에요. 다음 주 끝나면 뭐 바로 설이기 때문에 설 지나야 어쨌든 그래도 일부 다시 1000까지는 아니더라도 950포인트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예, 단타 하셔도 돼요. 예, 근데 항상 얘기했잖아요. 가능하신 분들만 다시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아이고, 요약본을 하나 찍어야 되겠네. 월, 화, 대응하시고 화요일 날부터 월요일 날도 나오겠지만 화요일 날부터가 엄청나게 많은 신용 물량이 털릴 겁니다. 그러니까 던진다는 얘기지. 왜냐면 자기는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 하한가는 피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차라리 지금 내가 마이너스 10%예요. 신용 쓴 사람이. 근데 그 다음날 넘어가면 마이너스 40%가 넘어. 왜냐면 10%에 40%니까. 그죠? 거의 50%는 아니지만 40%가 넘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거 하느니, 지금 차라리 10% 손실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낫잖아요. 그게 현명한 판단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해가지고 돈을 잃어야 되는데, 100만 원에서 90만 원 됐어.
신용 써가지고. 근데 아, 안 되겠어. 이건 내일 가면은 마이너스 또 40%또 맞아. 30%또 맞아. 그러면 40 몇 프로 맞을 건데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거의 반토막 나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차라리 15% 정리하자. 이게 현명하지 않나요? 이 현명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현명 현명하다? 이거보다는 덜 멍청하지 않나요? 덜 멍청하지 않나요? 신용을 쓰는 것부터 멍청한 거죠. 덜 멍청하니까 화요일 날부터는 신용 오후에 화요일 날 예상합니다. 화요일 날 오후에는 그죠? 신용 물량이 나올 거다. 그거를 누가 받아먹을 거냐? 기관하고 외인이 받아먹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받아먹는 물량을 확인하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봐왔던 좋은 종목들, 그죠? 사시면 됩니다. 하시고, 길게 들고 계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단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뭐 그런 걸 데드캣 바운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수가 최소한 요 지점, 요 박스 지점을 회복하는 지점에서, 그죠? 1000까지는 다시 못 갑니다. 설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지점에서 팔고 다시 단기 차익 실현해서 설 세뱃돈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죠? 너무 쉽죠? 그죠? 다시 요약본 다시 찍을게요. 예, 요약본만 보셔도 됩니다. 하락한 건 알겠다 이거야. 하락한 건 알겠다는데 이제 어떻게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락한 거는 뭐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예, 어떻게가 중요한 거지. 뭐 하락이야 뭐 한 건데 이미 돈 잃었는데 뭐 어떻게 뭐 팔지 않았으면 마이너스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현금화 갖고 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굳이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은 안 됩니다. 현금화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월요일은 그냥 뭐 오르든 내리든 그냥 지켜보세요. 네, 월요일은. 자, 화요일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용 3거래일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화요일부터 자, 이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건데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일어나겠죠? 예. 근데 화요일 날 오전에는 모르겠는데 오후에 아이고 왜 이래? 오후에 기관하고 외인이 그죠? 자금을 밑에서 받아먹고 그러다 보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매매 동향을 와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주식에 가서 투자자별 가면 아마 당일 추이에 가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뭐 모든 증권사가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까 나무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플 다 깔까봐. 그죠? 여기 수치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와요. 네이버도 나오고 하지만 추이가 그죠? 여기 보면 외국인이 파란색이네요. 요 외국인 파란색 기관이 여기 있네요. 요게 요렇게 되고 있는 요 지점이 나오면 그죠?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뭘 살까요? 뭘 살다니요? 반도체, 5G, 그죠? 바이오는 전혀 모르니까 반도체, 5G, 2차 전지 중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 계셨던 거나 그 다음에 또는 실적 관련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뭐 줍줍에 관련된 것들 보시고 나서 사시면 됩니다. 그죠?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항상 분할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음. 근데 항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게, 간이 되시는 분만 사시면 됩니다. 그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간이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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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이쁜가요? 이렇게? 여튼간,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왜? 이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추가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잖아. 않은 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 바로 시장에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죠? 시장에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음. 그 시점이 온다고 하면 뭔가 다른 악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그죠? 근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자,
요약본을 다시 찍을 건데 긴 버전 들어주시나 감사하고 40분 되면 마칠 건데 4초 남았네. 3초 남았네. 네, 어쨌든 여러분도 잘 대응하시고 대응은 화요일 날 오후부터 하시면 됩니다. 기관 외국인이 살 때 우리도 같이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